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탑5의 최애리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쇼크를 삼성전자가 덮어주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미 수급이 좋아지면서 양시장 모두 연고점을 경신해놓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말 사이 미국의 고용이 충격적으로 부진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그렇지만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0선, 코스닥은 660선 부근에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즉슨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급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개장 전에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장중 지금 3% 넘게 급등해준 영향으로 시장은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실적주 얘기도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다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 5가지 선정해 드릴 텐데 그중에 탑픽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주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보기 이전에 2주 전 증권주 특집에서 탑픽주였던 한화투자증권이 아직도 잘 가고 있고, 지난주 아몰레드 특집 가운데 탑픽주였던 비아트론이 지난주 금요일 급등, 수익률 12%나 나왔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탑픽주도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간단하게 AS 해주시죠. 예, AM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삼성전자와 걔를 같이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갤럭시 6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2분기 때 실적이 아마 1분기 때보다 부품주들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MOLED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시설 투자를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에는 주도 섹터로 손색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보다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로 중장기적으로 2만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끈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비아트론 앞자리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재훈 멘토가 선정해 오신 종목 5가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수지가 멤버로 있는 미세이가 이미 컴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장인 박진영 씨도 곧 있으면 신규 앨범을 낸다고 하죠. 두 번째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별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진 않은 그런 SM이지만 멤버 중에 소속 가수 중에 하나인 엑소 활동이 역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M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역시 탑3 엔터테인먼트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YG 엔터가 되겠습니다. 빅뱅이 이미 컴백을 지금 완전체로 3년 만에 한 가운데 싸이도 컴백을 예고하고 있고, 진우션도 컴백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배용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키스트 올 들어 6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향후의 주가 흐름 어떨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IMBC가 되겠습니다. 오늘 엔터 미디어 관련 특집 같아요. 이 5가지 종목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예고해드린 바대로 수지의 소속사인 미세이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미세이 성공적 컴백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남자 말고 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가는 급등하네요. 네, 주가가 11%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미세이 수지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룹인지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어머. 네, 일단 그런 어떤 뉴스가 조금 둔감하게 이 가수가 여긴가 몰라도 수익만 내면 되죠. 그렇죠. 수익만 나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민호의 남자가 여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었기도 그렇죠. 해요. 빠졌었죠. 예.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미세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JYP 수장이라고 하는 박진영도 이제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사실 뭐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죠. K-팝 스타. 거기 3인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사실 너무 독설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양현석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다른 쪽.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좀 무난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이들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14년도에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소속 가수들의 이 컴백 그리고 연예인들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펼치면서 15년도에서도 추가적인 이 실적이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때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기관 쪽입니다.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아마도 금일도 기관 쪽에 좀 매수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나 뭐 문화 콘텐츠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중 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 문화 콘텐츠 쪽의 개방을 제일 큰 폭으로 좀 확대를 개방을 좀 해놓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들 여전히 뭐 한류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엔터주들도 서서히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판단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다가 일단 윗골은 조금 달리는 상황입니다. 좀 사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인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때쯤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기 전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3년도 때까지는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각각 83억과 79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2배 이상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바로 한류에 좀 영향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정배열 초입권역에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별 종목군들이나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정배열권역의 초입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슈와 어떠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가 된다라면 차후에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사실 정고점에 대한 매물수화 과정을 기록을 한다. 지금 매물수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 2분기 때 이후 3월에서 5월달, 4월달 사이에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선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이고 5,000원대 초반권역이죠. 5,5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6,000원 이상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급등하는 종목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섹터 가운데 가장 핫한 종목에 어떻게든 싸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JYP 엔터 오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5,500원 밑에서는 한 번쯤 매수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탑2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SM이 되겠습니다. 엑소의 Call Me Baby가 빌보드에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는데 빌보드가 엑소는 2015년판 엔싱크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엑소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빌보드 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크게 이슈화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소녀시대가 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좋았었는데 왜요? 그다지 좀 네, 그 남성들한테 별로 어필을 못했나 봐요. 그렇죠. 가수하면 소녀시대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엑소가 빌보드 차트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집중 조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이 SM에 대해서 이 엑소라는 이 그룹이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SM 같은 경우는 여러 소속 가수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이러한 그 소속 가수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신기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일본 5대 투어에서 75만 관객을 좀 기록을 했고요. 여기서 4년 누적에서는 270만이 넘는 관객 수를 동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이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처음 알았는데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음악방송에서 6관왕을 좀 기록을 했다. 이 부분들은 SM의 소속 가수들이 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때마침 뭐 수급 개선까지도 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뭐 그닥 두드러지진 않았거든요. 올 들어 전체적으로 거래도 뭐 아주 많이 실린 적이 별로 없고.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다지 썩 올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한 달 누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32만 주 가까이를 좀 매수를 해줬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은 54만 주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 쪽이었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냐라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기금 쪽에서 이 SM 같은 경우 연기금 쪽에서 한 달간 34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조금 지나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41선에 대한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241선 자리대가 뭐 37,000원대 초반인데요. 네. 이 자리대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사는 SM 중장기적 호흡으로 조금 모아가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 36,000원 정도거든요. 37,000원대 안착하면 그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하자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탑3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얘기를 주르륵 하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빠질 수 없죠. YG 사단의 본격 컴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분기 최대 실적까지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YG 엔터인데요. 아까 참고로 소녀시대는 10일 날 컴백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래.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봐주시죠. 자, YG 엔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YG 엔터를 제일 좋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녀시대를 좋아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를 네, 기업은 YG 엔터고요. 예. 소속 가수는 뭐 빅뱅보다는 소녀시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남자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 YG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소속 가수들이 이제 속속 컴백을 하죠. 빅뱅을 비롯해서 싸이도 컴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우션이죠. 아마 최근에 있는 이 10대 소녀들이나 소년들은 모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우션이 뭐 90년대, 2000년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최근에 기업이다. 토토가 때문에 많이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뭐 한간에 뭐 컴백을 했을 때 이 노래 제목이 뭐 카톡 번호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웃자고 했던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YG 사단이 이제 컴백을 좀 한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몇몇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었고요.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까지 이 영역을 날로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한중 FTA의 최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YG 엔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모든 엔터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YG엔터를 저는 그중에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기업,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적 또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쭉 사들어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외국인까지 같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하셨는데 냉정히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마치 SK 하이닉스처럼 5만 원만 가면 밀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5만 원 쪽에 갔다가 부딪혔거든요. 예, 그렇죠. 5만 원 주가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밀려내려는데 개인적으로 저거 앞자리 숫자는 뭐 바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하나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기대감 보여주셨습니다. 5만 원 아니라 6만 얼마도 되지 않을까? 기대감 크게 작용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탑4 종목은 바로 키스트입니다. 별그대 드라마 출연했던 김수현 효과 계속된다. 그래요. 김수현 씨가 이제 곧 있으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정말 한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작품을 좀 할 거라면서요? 네, 뭐 드라마도 뭐 출연을 확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일단 검토 중이다라고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영화 뭐 리얼이라는 이 영화에 출연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기사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용준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죠. 소속 연예인들도 좀 상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1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한류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올해에도 좀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 이 키스트가 주가가 상당히 좀 작년 4분기 때 더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여담이지만 이 박모 PD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나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저희 회사의 박모 PD. 그렇죠. 예. 박모 PD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박모호 PD가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을 수익이 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수가에서 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당시가 얼마였었나요? 그때 당시에 2,000원대 후반 3,000원대 한 3,300원 정도 때 물려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실권역에 있다가 수익으로 좀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지 수익을 이 종목 내고자 이제 하는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키스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류에 대한 부분들 여전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키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탑5. 오늘 마지막 종목은 IMBC입니다. 한류 그리고 해외 직구 신사업이 호조세를 띠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4월 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네요. 예, IMBC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배열 초위권역에서 이제 확산작용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한류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죠. 해외 직구에 대한 신사업 부분들이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콘텐츠, 이 컨텐츠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이게 고스란히 IMBC 실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2015년도가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 이 이익에 대한 규모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이 흑자의 폭을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대장금으로 유명했었던 뭐 이영애 씨죠.
신사 임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MBC에서 하느냐 아니면 SBS에서 하느냐 이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게 MBC 쪽에서 이게 드라마가 확정이 된다라면 그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의 모양새를 좀 보게 된다라면 SBS 쪽보다는 IMBC 쪽이 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저에 대한 추측일 뿐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들이고, 이제 정배열 초입권역에서 확산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C 갖고 계신 혹은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영애 씨가 다시 한번 사극에 출연하게 될 신사임당이라는 프로그램이 MBC를 통해서 방영된지 여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JYP 엔터에서부터 IMBC까지 무려 5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 종목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가운데 탑픽주를 공개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까지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탑픽주가 모두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오늘 탑픽주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탑픽주는 YG엔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러네요. 자, 아까 6자까지도 볼 수 있다. 6만 원대.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좀 가벼운 종목을 원한다면 IMBC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투자금이 적거나 아니면 좀 활발한 그런 흐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IMBC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YG엔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YG엔터 같은 경우는 SM과는 좀 다르게 사업에 대한 영역을 날로 확대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사업설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영역도 날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싸이에 대한 효과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 어느 정도 모아 나가야 될 그럴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 5만 원대 초반권역에 저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탄력은 상당히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49,800원짜리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매수 단가를 조금 안정적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49,000원권역부터 47,500원권역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정고점에 대한 매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즉 박스권 하단이죠. 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탑픽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눠봤지만 탑픽주는 YG 엔터테인먼트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만원권역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보시면 6만원대 이상도 가능하다 하셨어요. 싸이가 컴백하면 그때 또 싸이 테마주 사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 멋진 수익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께 시장의 핫한 트렌드가 되는 종목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탑픽주까지 꼽아드리고 있는 증시 탑5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장의 중심 증시 탑5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